이번에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식을 열어서 그냥 10월부터 12월이나 아무 날짜 들어가서, 자,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제 사유 선택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 사업 관련 이 전부 다 우리가 알던 거죠. 그럼 주의할 점은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있죠. 이거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자를 공급자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거래 징수한 자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매출자가 중요한 빨간색을 가지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우리 그 파란색을 가지죠. 그래서 공급자가 중요하니까 공급자는 등록번호하고 상호 성명을 요구하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신고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공제 안 받으니까.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누락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되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게 들어오는 거죠. 또 누락 빠뜨린 거에 대한 거지, 착오에 의해서 실수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수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거는,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또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하니까 우리 바로 컴퓨터 그 문제 보면서 바로 입력을 할게요.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1기 예정분 매입세액 공제분 계산 근거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근거 서류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일단 기간이 1기 예정이네요. 그럼 1월부터 3월로 바꿔놓고,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가 있는데 조교가 걸려 있네요. 자, 사업자 번호의 오류는 착오로 인한 오류로 세금계산서에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해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입력할 거 아니고, 두 번째 가사 관련 사용분은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서 한매고 78만 원이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비용용 소형 승용차 주유대 2매 30만 원. 그러면 3번 칸에 2매 30만 원 써주면 되고, 다음 직원 작업복 구입한 거는 이건 문제될 게 없죠. 그죠? 매입세 공제받고 직원들 주도 간주공급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 면세사업 지출분은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되죠. 내매고 120만 원. 그러면 면세사업 관련해 내매고 120만 원이다. 이건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안분 계산 탭으로 갈게요. 자, 안분 계산 탭은 2기 예정으로 갑시다. 7월부터 9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첫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탭을 보면, 얘는 예정 신고 시에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자, 예정 신고 때 하는데, 자, 우리가 과세 사업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는 거고, 면세 사업 매입분은 우리가 불공제 하면은 되는 거고, 얘는
전액 불공제를 하면 되고, 그러면 과세, 면세, 공통, 사용, 매입분만 이를 안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줬는데 과세사업부는 신경 쓰지 말고 면세사업부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면세사업부는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로 통째로 가면 되고, 공통으로 쓴 것만 지금 여기 탭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정신고 때. 자, 그럼 따라 안 쓰고 면세 비율만큼 계산해서 면세 비율만큼을 불공제할 건데, 면세 비율이라는 건 면세 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 비율을 계산할 때 첫 번째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1번이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게 매출액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네 회사 총 매출액이 얼마니? 그럼 1억요. 그럼 그 중에 면세 매출액이 얼마니? 3억요. 그럼 면세 비율이 30%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 매출액이라는 건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합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 기준인데 이게 없는 경우에 매입가격 기준으로 가고, 없을 때 예정 공급가액 기준이고, 그것도 없으면 예정 사용면적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안분 계산할 때에 사용할 순서가 첫 번째가 공급가액이고, 두 번째가 매입가액이고, 세 번째가 예정 공급가액이고, 네 번째가 우리 면적 기준인데, 자, 그럼 면적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론상 기억해 주세요. 건물의 경우는 면적이 우선이에요.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을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전부 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니까 시험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말고 무조건 1번 쓰면 돼요. 1번. 자, 그럼 한글로 먼저 첫 번째 공급가액 기준 확인하시고 1번 누르고 아니오라고 하시고, 자, 구분은 필요 없고, 자, 여기에 공통 매입에 공급 가액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세액을 쓰는 게 아니라 안분에서는 공급 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급 가액을, 매입에 대한 공급 가액을 쓰고, 그럼 세액이 자동으로 옆에 나올 거고, 여기 총 공급 가액 쓰는 여기가 과세 매출액하고 면세 매출액 두 개를 다 쓰는 거, 합친 거 쓴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 쓰면 컴퓨터가 면세 비율 계산해서 그만큼 불공제 될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우리 공통 매입세 면세 사용분 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자료 이용해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제조경비의 소모품비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면세 매출, 과세 매출,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안분 계산할 때 사용할 거고, 제일 먼저 쓸 거는 공통 매입에 대한 거. 그럼 얘가 2,7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2,760만 원을 여기 공급가액에 먼저 쓰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1억 8,500과 2억 6,500을 두 개를 더하면 4억 5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4억 5천만 원 얘 둘이 더한 거예요. 얘하고 둘이 더해서, 그러면 둘이 합쳐서 4억 5천만 원이 되고, 이 중에서 면세 매출이 1억 8,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가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해줬죠. 그죠? 자, 그럼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서 아니요라고 하시고, 죄송해요. 왜 4월부터 6월 갔죠? 2기죠. 2기예죠. 7월부터 9월로 가서 16번 클릭하면 여기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이라고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지금 우리 16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이죠. 그죠? 지금 얘는 우리 첫 번째 방금 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 탭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죠?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랬죠.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얘는 자산으로 늘어나면 차변에 쓰고 줄어들면 대변에 쓸 건데, 얘는 지금 줄어든 거잖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래서 자, 회계 처리까지 시켰으니까 일반 존표 자, 얘 날짜 9월 30일 날에 9월 30일자로 가서 우린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라고 쓰고, 금액은 방금 113만 4,660원이고, 자, 왜 대변에 썼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차변에 이걸 뭘로 쓸지를 문제에서 말해줬잖아. 재조경비에 소모품비로 써라고. 그래서 소모품비 500번대로 얘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안 되는 만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방금 부가세 신고서에 동그라미 나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든 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안분 탭은 입력해봤고, 안분은 쉬워서 그런지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이 다음 하려고 하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산이 잘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안분 계산 내역 탭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볼게요. 자, 얘는 확정 신고 시에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과세 기간걸 계산에서 예정 신고 시 불공제분을 빼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과세 기간걸 쓴다라는 표현은 얘는 예정 거하고 확정 거를 합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에 예정 때 이미 불공제했던 걸 뺀 나머지를 확정 때 불공제하겠다라고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의제 매입세액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한도 계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도 그렇게 했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임시기간이라서 그래요. 임시기간. 자, 그럼 이것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 개만 더 있는 게, 자, 얘를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이번에도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한 번씩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이죠. 공통매입세액. 안문 탭에서는 공급가액을 썼잖아. 여기는 세액이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것만 한번 보면 공급가액 주면 세액으로 바꿔 쓰면 되고, 안분할 때에 세액 주면 공급가액 쓰면 되는데, 이 문제 내는 애들이 그런 장난을 좀 잘 쳐요. 그래서 이 글자 확인하시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 거 다 합쳐서,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 다 합쳐서, 그리고 과세기간에 면세만 예정 확정 거 다 합쳐서 써준 후에 방금 예정 신고 때 공제 불공제했던 거 있죠? 그걸 빼면 이번
확정 신고 때에 불공제세액이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료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은 또 제조원가 소모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는 거고, 자, 그리고 뭐 더 이상 특별한 자료는 없네요. 그럼 예정 때는 매입한 게 이만큼이고 확정 때는 매입한 게 소모품 매입한 게 지금 이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세 기간 동안 매입한 거는 6,260만 원을 매입을 했죠. 얘는 공급 가액이니까 우리는 공통 매입 세액으로 626만 원만 여기에 써줄 거예요. 626만 원을 여기에 써주고, 다음 공통이 아니고 우리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과 공급 가액 중에 과세와 면세. 그러면 예정 확정 값인 거 이 금액하고 예정 확정 값인 면세 이 금액하고 얘 둘이의 합이 이 금액인가 보네요. 그죠? 그럼 10억 5천만 원이 여기 총 공급 가액에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럼 면세 공급 가액은 얼마 들어가죠? 면세 공급 가액은 3억 8,5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이거 면세의 예정 확정 값인 거. 이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세 기간 거 쓴다는 거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정 때 이 금액 공제 받았었죠? 이 금액 공제 받았었죠? 친절하게 문제서도 적어줬지만 만약에 안 적어주면 이거 가지고 우리 계산할 수도 있잖아. 가로로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 가로 이 정보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에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안 주면 여기에다 써서 입력해서 계산해보고 지우면 돼요. 근데 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안 지우고 두면 여기에 있는 값까지 합쳐져서 부어진 것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 써보는 건 좋은데 썼다면 지우고,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에 가면 아니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 51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이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 12월 31일 날 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지우고 차변에 제조경비의 소모품비 이 금액이다 라고 분개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럼 안분은 잘 안 나오는데, 자, 탭 이름이 안분 탭이다 정산 탭이다 제가 말하는 거지,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을 입력하라는 말이 없이 그냥 안분이라는 표현하면 여러분 무작정 안분 탭까지 말고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확정 신고면 정산 탭, 예정 신고면 안분 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615페이지를 먼저 가서 우리 회사는 1178번으로 갈게요. 1178.
자, 이번에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면세 비율 계산하는 금액 있죠? 계산. 이 계산에서 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둬야 될 특이한 점이 단기 매입 매입 자산의 단기 매각 시 이 면세 비율은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을 해요. 단기 매입 자산을 단기에 매각하게 되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얘를 팔았어요. 그럼 얘 사용한 거를 이번 과세 기간에 다 썼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 걸 쓸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주 세무일급에 등장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문제도 지금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볼게요. 7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파원에서 5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장치 매입 전자세금계약서 수취문에 대한 매입매출 전표 입력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7월 14일 날 기계장치를 매입했는데, 자, 문제 보시면 9월 28일 날 동기계장치를 4,200만 원의 주식회사 원상에 매각하였다. 공통사용 제한은 기계장치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럼 이걸 7월 14일 날 사서 9월 28일 날 팔아버리죠. 그러면 지금 2기 예정이지만 1기 과세기간권으로 쓸 거예요. 예정 거나 확정 거로 쓴 게 아니고 과세기간. 지금 2기 내용이니까 1기 과세기간 거인 여기 4억 4천하고 3억 4천 있는 거 있죠. 이걸로 면세 비율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하단 분기는 생략하고 별도의 고정자산은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이거 뭐 어떤 행동하라고 하는 거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있어요. 9번에 이걸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에서 7월 14일 날 이걸 5천만 원 별도의 기계장치를 사요. 그럼 이때 5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하고 기계장치를 사는데 5천만 원이고, 그리고 거래처는 파원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여기 불공제 사유에서 9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라는 게 지금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계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가서 2기 예정이 7월부터 9월 안분계산 가서 7월부터 9월로 가고, 자, 그리고 1번 공급가액 기준에 예라고 하면 일단 이 5천만 원은 방금 우리가 9번 걸어줬기 때문에 불러와지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해서 5천만 원 써도 돼요. 그냥 예라고 하면 눌러본 거예요.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 다 무시하고 안 쓸 거거든. 다시 쓸 거라서. 자, 그럼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쓰거나 방금 그렇게 설정했던 거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우리는 예정 신고 때 거 면세 과세 합쳐서 7억 8천만 원을 여기에다 써주고, 자,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4억 4천만 원을 써주면, 그러면 282만 512원이 이번에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이 되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작업만 시킨 게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타입 거 같이 섞여 있는 거. 662페이지, 712페이지, 734페이지로 갈게요. 662, 712, 734페이지. 자, 662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178 주식회사 소환. 자, 이번 문제 읽어볼게요.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우리 상가 분양은 과세 사업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분양은 면세 사업이고 겸용 사업자라는 거죠. 그럼 공급 가액에 대한 자료 적혀 있는데 상가 분양은 과세,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라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매입세액이 적혀 있는데 상가 분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분양, 분양 광고 선전비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3번에 분양 광고 선전비는 상가 및 주택 분양에 대한 광고이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 300만 원은 정상 반영된 것으로 반영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보세요. 매입세액에서 상가 분양은 어떤 거라 그랬죠? 어떤 과세거래, 면세거래 중에 과세거래라 그랬죠? 얘는 공제받으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면세거래잖아요. 그러면 불공제 받아야 되겠죠? 지금은 확정신고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예정신고 때 불공제 받았을 거예요. 통째로. 면세사업에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에 대해서 불공제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안분계산 대상은 얘네들이고 얘는 통째로 불공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에 면세 사업 관련해 다섯 매에 1억 원이다라고 여기에 써줘야 되고, 왜 여기에다 썼는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니까 정산 내역으로 와서 공급가액 기준 가서 아니오라고 하고 이제 공통매입세액을 안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통매입세액이 오른쪽에 분양광고 선전비 이 두 개 다 같이 광고했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만 원이 세 개라 적혀 있으니까 110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봐서 총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죠? 총 공급가액 13억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예정 때 거 전부 다 하고 확정 때 거 전부 다 합쳐서 13억이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얘 둘이 합쳐서 8억이겠지.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13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8억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4번에 예정신고 때 300만 원 불공제했대요. 그럼 나머지 376만 9,230원이 이번 신고 기간에 불공제세액이 되는 거죠. 자, 다음
712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6번으로 가고 상공전자.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번에 친절하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작성하라고 두 개를 친절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1번 자료는 2020년 1기 확정 매입 자료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매수 입력은 생략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이건 그냥 쓰면 되겠네요.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서 첫 번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매수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200만원,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60만원이고, 다음 정산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아니오라고 하고, 자, 이번 자료에 공급가액이 적혀 있고 이건 매출액에 관련된 거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2020년 1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매입세금 계산서가 5천만 원 있어요. 공급가액이네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예정신고 때 불공제세액이 100만 원 있대요. 자, 그럼 정보 봤으니까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 되고, 자, 총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죠? 총 공급가액은 10억이 되죠. 지금 1기 예정가고 1기 확정가고, 이건 지금 필요 없잖아.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판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얘 다 합치면 10억이니까 10억이고, 면세는 얘 둘이 합치면 3억이 되겠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10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원이다.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다. 느낌 좀 오시죠? 과거에는 제가 이걸 세무이급할 때도 판서로 막 설명했더니 제가 판서로 적은 거에 대해서 칸에 쓰는 것만 보시고 화면 안 보니까 또 엉뚱한 데 쓰시더라고. 오히려 같은 화면에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셔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734페이지 한 개 풀고 끝냅시다. 734페이지. 자, 1188. 회사는 1188. 뒤에 숫자 88 앞에 70이 하는 게 회차수예요. 몇 대 차이 나왔다. 88의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자, 당사는 과세사업을 운영하다가 당해 연도부터 면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게 있네요.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도 있고, 자, 제1기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없다. 왜 안 했을까? 40만 원이나 있고 한데 왜 안 했을까? 일단 안 했다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론상 알자는 거예요. 지금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죠? 이 정도면 전체 2억 중에 500만 원이면 2.5%잖아. 5%에 매달되죠? 그러면 재계산 안 하죠. 우리 오라임 있잖아요.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면 소액이니까 안 하고, 그리고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안 하고, 하지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5% 미만이라도 한다. 근데 40만 원이니까 안 했겠지. 그래서 안 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무조건 라임이 있어요. 그 라임 중에 얘는 오라임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이 앞에 문제에서 면세 사업에 쓴 거에 대해서 얘 불공제 처리해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불공제로 하고 안부는 우리 정산 탭에서 얘 둘이 가지고 입력하고 기봉제 매입세액은 없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서 4월부터 6월 가고 면세 사업 관련해 세매에 500만 원이다 라고 쓰시고, 다음 정산 탭에 가서 공급가액 기준 아니요라고 하고, 자, 그럼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 되죠? 그렇죠, 520만 원이죠. 자, 그럼 전체 총 공급가액은 그렇죠, 3억 7천만 원이 되고, 다음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1,700만 원. 불공제 매입세액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이번 것도 끝났죠.